안녕하십니까. 서울 중랑구 마디세상병원 어깨 보는 의사 박정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회전근개 파열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회전근개란 어떤 힘줄인가? 뭐 인터넷 찾아보면 많은 정보들이 있을 건데 보통 이제 어깨를 둘러싸고 있는 4개의 이제 힘줄을 통틀어서 하는 얘기다. 이런 얘기들이 나올 거예요. 그 4가지가 이렇게 이제 어깨를 둘러싸고 있어요. 둘러싸고 있는데 그 힘줄이 끊어지면 회전근개 파열이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가장 많이 파열이 되는 구조는 이제 극상건이라는 이제 힘줄이 되고요. 주로 이제 어깨를 들어 올려주기 시작할 때 사용하는 근육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깨에 힘줄이 이제 많이 파열되신 분들은 처음에 본인이 팔을 들어 올리려고 하면 잘 안 올라가요. 잘 안 올라가는데 다른 사람이 어느 정도 팔을 한 30도, 45도 이렇게 들어주면 그때부터는 올라갑니다. 극상건만 파열되고 나머지 힘줄들이 괜찮으시면 이제 팔이 들어 올려지는 거죠. 또 이제 견갑하건 같은 경우는 어깨 이렇게 안쪽으로 틀어주는 근육이다 보니까 이렇게 등에서 이렇게 팔을 돌린 상태에서 팔을 떼면 버티질 못하세요. 이렇게 무너집니다. 식사를 하는데 숟가락질이 좀 힘들어져요. 이제 그런 것들은 어깨를 이렇게 안쪽으로 해주는 게 좀 안 되는 견갑하건 파열을 좀 의심해 볼 수 있는 자가 진단법들이 되겠습니다. 그럼 회전근개 파열은 왜 생기냐 궁금해 하실 텐데요. 회전근개 같은 경우는 이제 어깨를 제가 싸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 위에는 우리 여기 만져보면 뼈가 만져지실 거예요. 견갑골에 견봉이라는 뼈가 있습니다. 견봉과 상완골 사이에 이제 회전근개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팔을 쓰면서 이 견봉과 상완골이 이렇게 닿으면서 그 사이에서 계속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회전근개가 조금씩 해지는 거죠. 마치 우리가 청바지를 오래 입어서 해지면서 약간 이렇게 하얗게 변할 때 그게 이제 회전근개 염증이 생긴다, 뭐 충돌이 일어난다 그런 표현을 쓰게 되고요. 우리가 이제 충돌증후군이라는 이제 병명을 쓰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충돌증후군이 계속 진행이 되면서 회전근개가 점점점 얇아지고 거기에 이제 구멍이 뚫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원래 붙어있던 상완골두에서 회전근개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그걸 회전근개 파열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한 번도 다친 적도 없는데 회전근개가 끊어졌어요. 저는 어깨 많이 쓰지도 않는데 끊어졌어요.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세요. 한 40대, 50대 때부터 이렇게 회전근개 파열 환자분들이 발생할 수 있고요. 특히 이제 60대 넘어가면 많이들 발생을 합니다. 특히 그러면 이제 어떤 경우에 회전근개가 잘 파열되느냐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견봉의 모양입니다. 견봉이 이렇게 반듯하신 분이 있어요. 네, 반듯하신 분, 이렇게 일자형은 파열이 잘 안 일어나요. 두 번째, 이게 약간 이렇게 휘신 분들이 있어요. 커브형이라 부르는데 아무래도 일자형 분보다는 조금 더 많이 닿게 되고요. 세 번째, 갈고리형, 이분들이 제일 문제가 되는데요. 갈고리형으로 이렇게 많이 구부러진 분들은 팔 쓰시면서 충돌이 아무래도 많이 일어나고 상대적으로 훨씬 빨리 회전근개 파열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어깨 아프신 분들 이제 뭐 병원에 가까운 병원 가셔가지고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이제 대충 내 어깨가 어떤 모양이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파열의 종류는 어떻게 되느냐? 저는 뭐 2개가 끊어졌대요. 저는 하나가 끊어졌대요. 이런 분들도 있고 부분으로 끊어졌대요. 뭐 이러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회전근개 파열은 어떻게 분류를 하느냐? 몇 가지 이제 파열을 분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이제 대표적인 건 전체 두께에서 이제 전체가 다 끊어진 경우는 우리가 이제 전층 파열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되고요. 전체 중에서 일부만 파열이 됐다. 그럴 때 이제 부분층 파열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부분층 파열은 수술을 급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전층 파열은 이미 한 번 끊어졌기 때문에 이 근육과 이 뼈에 붙는 그 회전근개 부분에서 팽팽하게 잡고 있다가 한쪽이 턱 터져버렸어요. 그러면 반대쪽으로 쭉 끌려가겠죠. 목적 방향으로 무조건 회전근개가 끌려가기 때문에 그때는 다시 제자리로 양쪽의 장력을 일정하게 유지시켜주기 위해서 봉합수술을 필요로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몇 개 파열이 됐냐 얘기를 나눌 때 우리가 이제 회전근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 이제 4개입니다. 4개로 구분되어져 있고요. 실제로 이제 수술할 때 뭐 그 4개가 명확하게 구분이 잘 가지는 않고 MRI 상에서 이제 미리 예측을 하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초음파나 이런 걸로 이제 어느 정도 파열은 보이지만 수술 전에 정확한 수술 계획이나 치료 플랜을 세울 때는 MRI 검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내 힘줄의 어느 부분이 터졌는지를 이제 확인을 하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4개 중에서 보통 이제 1개 내지 2개 정도 힘줄이 끊어지게 되고요. 3개 이상 끊어지면 이제 좀 수술도 어렵고 회복도 좀 어렵죠. 그래서 이제 거대 파열이라는 표현을 좀 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분류 방법은 회전근개 파열의 크기에 따라서 이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원래 있어야 될 회전근개가 끊어지고 얼마나 끌려갔나, 이건 이제 전증 파열일 때입니다. 전증 파열일 때 얼마나 끌려갔냐에 따라서 크기에 따른 분류를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보통 이제 1cm까지는 이제 스몰 사이즈, 작다. 수술 결과도 좋습니다. 그럴 때 작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1에서 이제 3cm 정도, 대부분들 이때쯤들 병원 많이 오세요. 이걸 이제 미디움 사이즈, 중등도 정도 됩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수술이 비교적 수월합니다. 봉합이 잘 되고요. 근데 이제 3cm 이상부터 3에서 5cm는 라지 사이즈, 그 다음에 이제 거대 사이즈로 부르죠. 그리고 이제 5cm가 넘어가면 이제 광범위 파열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게 5cm가 얼마 안 돼 보여도 어깨 안에서 5cm는 굉장히 큰 거거든요. 5cm 정도 끌려갈 정도면 파열된 지도 오래됐고, 그 끊어진 힘줄도 이제 시간이 오래되면서 근육이 지방으로 많이 변했어요. 그 상태에서는 잘 딸려오질 않습니다. 제가 수술할 때 막 이렇게 당겨 보거든요. 잘 안 딸려와요. 그럴 때는 이제 주변도 많이 풀어줘야 되고, 딸려오는 과정에서 힘줄도 얇아져 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가급적 그 3cm가 넘기 전에 뭐 파열이 명확하게 확인이 되었다면 빨리 봉합하시는 게 수술하는 사람도 편하고 수술 받으시는 환자분도 편하고 예후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일반적으로 수술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